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수능특강 비문학 독서 자료입니다. 사회 분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인데요. 사실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검색을 해본 결과 뉴스나 여러가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주민들과 관청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활동을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겠죠. 동사무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출소도 치안센터로 바뀌었죠. 자, 동사무소는 관청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파출소도 마찬가지죠. 자, 관청은 우리의 지시를 따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지원센터는 무엇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결국 새로운 역할을 추구한다는 것이겠지요. 바쁜 도시생활 그리고 아파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등장했습니다. 앞에 사진에도 봤죠? 아마도 선생님 사는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마 이 작은 도서관 사업도 마을 만들기 지원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마을 만들기는 문제가 제한되어 있죠. 생활 환경 문제로. 자,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많죠. 자, 그러나 마을 만들기의 대상은, 자, 요 글에서 보면은 생활 환경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마을 만들기의 뜻이고요. 자, 이런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호 학습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사람과 사회의 풍부한 관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즉, 사람과 사람, 장소, 사회와의 관계를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자, 마을 만들기 운동의 목표죠. 풍부한 관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속적인 상호 학습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죠? 마을 만들기 목표. 자,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자, 마을 만들기 운동의 시작은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만약 답지로 내면은 그게 세부 정보의 이해가 되겠지요. 자, 결국은 마을의 특성과 인적 역량을 잘 살려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 용어의 중요한 목표고 결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자,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의의가 됩니다. 자,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목표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마을의 특성과 인적 역량을 잘 살려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화된 사회에서는 자, 이런 주민 참여 활동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관료화가 무엇일까요? 자, 조직이나 집단이 엄격한 위계 질서로 통제와 복종이 강요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러면은 결국은 그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은 그걸 지켜야 한다. 이게 위계 질서로 통제하고 복종하는 거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결국 소통과 참여가 어렵죠. 그냥 말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사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교장, 교감 선생님은 결국은 관료죠, 관료. 위계질서를 통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싶어 하겠죠. 자, 교장과 교감은 관료적 사고를 아마 바탕으로 하고 있을 거고요. 교사가 만약에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관료적 사고로 대한다면 학습이 창의적인 학습이 되겠습니까? 그 교사는 관료적 사고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하고는 근본적으로 출발과 생각이 다릅니다. 자, 주민 조직의 형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 행정의 유연한 대응. 자, 주민 조직이 형성되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유연한 대응, 관료적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자,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한 무관심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있던데요. 자, 또 이런 것들은 결국 위계질서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행정규범 같으면은 뭐 조직 만들어, 너희 뭐 참석해, 그 다음에 법대로 할 거야, 뭐 이래 아주 좀 경직된 사고로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자치적인 활동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마을 만들기 성공 요건은 주민의 조직 형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 행정의 유의하는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위계질서가 분명한 행정조직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자, 행정조직의 특징이 바로 위계질서죠. 자, 위계질서가 분명하고요. 따라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세월호 문제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었죠. 자,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는 게 행정조직에서는 쉽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자, 행정조직의 한계죠. 자, 행정조직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행정조직과 접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소관은 맡아 관리한 바 또는 범위가 되고요. 조직이 행정조직에 사람을 접촉하는 게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결국 행정조직의 한계고요. 조직과 주민의 접촉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 자, 행정조직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마을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주민 조직의 형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 행정의 유연한 대응 같은 여러가지 요건들이 고루 갖추어져야 하고요. 그러나 위계질서가 분명한 행정조직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바로 앞에서 말한 행정조직과 주민과의 만남이 어려운 점이죠. 앞에 1과 2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해결 방안은 바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였습니다.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요. 주민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치하고요. 고치는 북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자, 북을 치고 풀이를 불어서 못하네요.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마을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법률, 홍보 등과 같은 실무 전문가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고리는 긴 쇠붙이나 줄인데 끈 따위를 굽이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이죠. 꼬리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어떤 조직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부분 또는 그 이은매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확장되었죠. 또 해당 사항별로 관련 부서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 조속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줍니다. 창구는 창을 내거나 뚫어 놓은 곳이죠. 여기서는 단체나 기관 따위에서 서로 협조하거나 외부 사람과 직접 접촉하기 위하여 마련하여 놓은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역할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통해 주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조직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고를 높인다는 뜻이죠. 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효과가 됩니다. 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효과이고요. 자, 행정조직과 주민의 접촉이 어려운 문제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주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조직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을 만들기 공동체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또 역할이 또 다르겠죠. 도시형 마을 공동체는 교통, 통신 등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과 전문 기술의 투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시형 마을 공동체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주민들의 구성이 유동적이고 함께 지내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지속성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부족하고 일회성 사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단점이죠. 자, 도시형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다. 그죠? 그래서 도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한 마을의 현안 문제를 끊임없이 탐색하여 제2, 제3의 목표를 제시하는 활동을 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성 있게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도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중점이 되겠죠. 도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자, 도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의 지속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농촌형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의 구성이 유동적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민들과의 친밀도와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장점이죠. 근데 청장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의 투입이 어렵고, 마을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인적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및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에 비하여 정보와 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단점이 되겠죠. 자, 농촌형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고요. 자,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이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겠죠. 자, 농촌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그 마을의 자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자, 발굴은 땅 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낸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있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냄으로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을 더 확대하고, 자, 귀향하거나 귀촌하는 새로운 인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마을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농촌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의 중점이 됩니다. 이 지문에서는 도시형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자, 농촌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이 되고요. 자, 농촌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의 자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귀향하거나 귀촌하는 새로운 인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마을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죠.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됩니다. 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역할이었는데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내용은 있지만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